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제가 이런 형식의 영상을 찍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글이든 영상이든 저의 대학생부터 캐나다에서의 삶까지 20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됐지만 꼭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막학기를 마치고 바로 2023년에 캐나다 워홀을 와서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워크퍼밋을 받아서 캐나다 회사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 생활과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대학생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이 될 때까지 잘 성숙해지지 못한 저의 자아와 대학교라는 일종의 저 사회생활, 그리고 망한 대학 입시, 잘못된 전공 선택 등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자기 혐오와 우울로 가득했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일단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 자체도 있었지만 전공이나 학과 생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공도 좋다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편입이나 전과를 시도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미 너무 실패자 같은 거예요. 이미 대학 입시도 망해, 전공 선택도 잘못해.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여기서 내가 전과나 편입을 한다고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나? 시간과 돈을 쓰면서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니까 부모님께 지원을 부탁해야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모님께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했고 보장되지 않는 일에 부모님께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심지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서툴러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알바를 해서 다른 것에 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만큼 다른 무언가를 도전해볼 용기도 딱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겨우 21살, 22살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계속 다녔겠죠? 저는 심지어 한번 휴학하면 아예 도망을 가버릴 것 같아서 휴학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무식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다닌 과 특성상 밤새서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이디어도 안 나와서 과제를 못하니까 밤을 샐 수밖에 없고 주말에 과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진도도 안 나가면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교수님께 뭐라 말씀드리지? 내가 해온 거 보고 뭐라 하실까? 겨우 대학생인데 좀 더 줏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과제를 한 의도와 결과를 자신있게 발표하고 교수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겠지만 그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다음날 눈 뜨기 싫다.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더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22살, 21살 이런 나이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벌써 25살, 26살이잖아. 늦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예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미래도 안 보이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또 저의 20대 전체의 테마, 주제라고 봐도 무방한 폭식증이 찾아옵니다. 사실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먹는 시간에는 먹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과제해야 되는 시간을 계속 미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음식을 시켜서 토하기 직전까지 먹는다든가 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치즈볼만 3박스, 5박스씩 시켜서 단시간에 입에 쑤셔 넣고 소화 안 돼서 괴로워하고 그러고 나서는 죄책감에 휘달리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바로 폭식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살도 8kg 가까이 쪘습니다.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이때는 다이어트나 폭식증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원래 우울감이나 폭식증 같은 게 그렇잖아요. 특히 폭식증은 수치심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서 자책하는 게 굉장히 전형적인 루틴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지길, 뭐라도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있고,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그런 타입이에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죄책감만 굉장히 드는 타입인 거죠. 방학 때마다 남들은 스펙을 쌓고 공모전을 나가고 할 때 저는 방학 때만큼은 전공 관련해서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는 할 만했거든요. 단기간에 단계에 따라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면 나름의 성적이 보이고, 또 화상 영어를 하고 영어 스피킹을 하는 나를 보면서 이 작은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영어로 뭘 해야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그냥 뭐라도 해야겠어서 방학 때마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영혼 없이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제가 졸업학년이 됩니다. 1학기에 졸업 전시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힘들다는 졸업 전시 준비 기간에 이제 와서 동기들이랑 하는 작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고향을 주제로 작업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이 리드를 잘 해주셔서 그런 건지 작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 같이 학교에서 숙식을 하고 에너지 드링크를 몸에 부어가면서 제가 그 싫어하던 밤샘 작업을 거의 2달 내내 하는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졸업 전시를 아주 잘 마쳤고요. 그때부터 우울감은 좀 사그라들었는데 그렇다고 폭식증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높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폭식증과 함께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부정적인 자기 연민이 커졌어요. 제가 막학기에 인턴 생활을 하면서 회사 동료분들과 술을 종종 마시면 제가 그렇게 대학교 때 힘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진짜 힘들었는데요 라고 시작을 해서 줄줄줄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네요. 제가 자기 연민이 커졌다고 했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자기 연민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진 자기 연민은, 와,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자기 연민이었어요. 제가 저의 공급원이 됐어야 했는데 계속 남에게서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졸업 전시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친구랑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남자친구랑 캐나다 워홀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워홀? 그때 약간 솔깃해서 알아보다가 마침 풀이 열려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 구조? 그리고 공원 같은 인위적인 도시 조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TV나 영상에서 보면 공원에서 사람들이 피크닉하고 러닝하고 테라스에서 밥 먹고 하잖아요. 자연을 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꽤 금방 워홀에 당첨이 됐어요. 정작 제 친구는 안 가기로 결정을 해서 저 혼자 띨록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도 하고 필요한 서류도 제출을 하면서 워홀 자격을 얻게 됐어요. 인턴을 하면서 계속 워홀을 갈지 한국에서 일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막 큰 확신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냥 일하는 게 꽤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국인답게 25살, 26살이 되게 늦었다, 애매하다 생각을 했었고, 갔다 오면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앞서서 했었거든요. 저도 제가 가고 싶다, 가야 된다, 갈 것이다 라는 이 모든 마음이 있는 걸 아는데 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묻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분명 가면 좋을 거고 갔다 오면 얻는 게 많을 거라고 해준 주변 지인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걱정을 좀 늘 사서 하고 앞서서 하는 편인데다가 그때 당시엔 자기 확신도 정말 거의 0에 수렴하는 단계였어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겨우 1년 갔다 올 거였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그냥 그때 제가 되게 안쓰럽고 웃겨요. 그렇게 전에 워홀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이놈의 대학 잘 마쳤으니 1년 동안 잘 가서 놀고 쉬다 오자, 이런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무턱대고 가게에 찾아가서 레주메를 내고 영어로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왕 캐나다에 간 김에 내 전공을 살려서 일하다 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국 2달 전에 2023년 1월에 정말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약 한 2주? 3주 걸렸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했던 결과물도 너무 대충 정리해놓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고치면서 하느라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밤도 많이 샜고 동기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최근에 동기들이 저한테 네가 그때 너무너무 불안해 보여서 나도 같이 너무 불안했다. 진짜 얘가 괜찮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는 아무튼 완벽하진 않았지만 단기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출국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기저기 캐나다 회사에 무작정 메일도 보내고 링크드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지원도 많이 했어요. 진짜 시골에 있는 회사라도 좋으니 붙어라. 옐로우 나이프가 걸려도 붙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딘지도 모를 여러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 떨어졌고 이메일 답장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2023년 2월 22일 캐나다 토론토에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학 생활을 거쳐서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불어도 못하면서 어쩌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1년 차의 삶은 어땠는지 직장, 소셜라이프, 일상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도 보고 약간 놀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